자,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정책 실패로 저는 봅니다. 자,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누구시죠? 자, 파면 대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보시죠. 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는 정상화됐다.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되고 희망이 보인다.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상황을 제가 모르고 저 말씀하신 걸 평가한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있어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 다음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재정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하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 세수가 그때는 굉장히 초과 세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과열이 됐고 오히려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과거 2년 저희 정부의 2년 동안에 그 세수의 문제, 잘 알겠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계속 변명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출발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 총리의 말씀, 언급, 장비병 격정 낙관 아니라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추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지난 31일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내수나 민생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재정을 안 풀어서 어렵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고금리,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 하신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관세 충격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업이나 그다음에 가계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채 시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재정의 규모와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지금은 중요한 게 속도잖아요. 속도지 않습니까? 상반기 안에 빨리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규모는 한 12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급한 추경을 왜 이제 제출하셨습니까? 뒷북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제 늦게 제출하시고 또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십니까? 1사분기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제가 국정협의체에 나와서도 양당 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늦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예산이 미완성 상태죠. 그때 감액까지 논의를 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천 동지할 비상계엄이 터져서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 예산이 바로 산불 예산입니다.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지원, 산업지원 예산이죠. 그것을 빨리 담았어야 했죠. 그럼 빨리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실시를 해서 연초부터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제 가져오셨어요? 그때 재정 전문가시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그분의 말씀에도 모순이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재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예산이 통과되면 1사분기에 집행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추경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으면은 추경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1사분기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집행하셨어요? 네, 신속 집행이 작년보다 많이 집행했습니다. 2월 달까지는 좀 진도가 늦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2월까지 3월 달까지 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3월 숫자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에 제가 좀 말씀 좀 더 할게요. 자, 추경 규모의 이제 적정성입니다. 12조. 이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GDP 갭을 있지 않습니까? 0.5에서 1.3 이 정도까지 잡지 않습니까? 금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급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의 GDP 갭을 메우려고 하면은 수경소에는 35조에서 130조가 되는 거죠. 저희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가지고 12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장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나 재정 중심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채시장이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GDP 갭 부분이 무조건 재정으로 메꿔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내수가 꺼져 있는데 그 내수를 저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 재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건 의원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청석에는 허영 의원님의 소개로 춘천 건병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 여러분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지금 정부의 바라는 것이 분열 상태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응급 구조, 긴급 수혜입니다. 그 정도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중국, 독일 과감하게 개정 plan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륙 자본이 유입이 됩니다. 이 나라 경제는 살아나겠구나라고 해서 투자 자본이 들어옵니다. 주식이 상승하고 환율이 제자리에 시작됩니다. 우리도 수ገብ을 하겠다고 하면은 시장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준, 시장에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정책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찔끔 추경, 무늬만 추경으로서는 정부 재정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이 이번 정부가 저지른 경제 실책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의 정책 실책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과 같이 경기일이 구조적 전환기에는 유능한 국가 역할, 응급 구조사, 경제 해결사 역할을 분명하다.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실패에 대한 경험, 과거 경험이나 숙고,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제도 설계와 성과 검증이 없는 무모한 성장 정책이 국민 경제에 얼마나 깊은 내상을 끼치는지 이번 정부가 추진한 교육, 노동개혁, R&D 투자 정책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책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정책은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 반응을 경청하고 그에 맞춰 정책 제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에 귀갖고 정책 수혜자들의 정당한 정을 힘으로 누리려는 독선 행정은 정책 실패와 국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정권을 넘어서는 정책 수혜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가로 뉴딜 투자, 벤처 투자,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이 경제 미래 활력 운용 정책이 일거에 촉구되었습니다. 경제에는 정책에는 관절이 없습니다. 정책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계속 도는 계기입니다. 현 정부의 잘된 정책 한 개를 찾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결실을 보게 하는 게 100개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번